와, 엄청 많이 오셨네요. 좀 전에 최지용 대표님 아까 잠깐 뵙고 인사드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KT 클라우드의 신입사원이시라고 그러시던데 말씀 기조 강연 말씀 들으니까 KT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국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혁신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부에서 하는 일,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으셨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체감하시지는 못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 2년 이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위원회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시작할 때 늘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연세대학교 출신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이야 생각하시는데 부러워하지 않고요. 굉장히 대접 잘 받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회통합형 인재라는 뜻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공대에 있는 법학 교수입니다. 또 되게 신기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래융합형 인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형 미래융합형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는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이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해놓았던 경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도전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일상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느끼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통합하고 융합하는 형태의 비즈니스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존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AI와 데이터, 이런 말, 클라우드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기존에 있던 정보화 또는 ICT 또 기술 혁신 이런 말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술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을 사람에다가 집중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리얼 월드 전체인 피지컬 인프라 자체를 디지털화했기 때문입니다. IoT가 바로 그걸 설명하게 되고 모든 사물에다가 센서링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문제없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엄청나게 큰 자원의 혁신이 필요하게 되고 전기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CPU, GPU가 들어가게 되고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게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실시간에 서비스를 주는 것, 이메일 보내놨으니까 집에 가서 보는 것,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인스턴트로 의사결정하고 인스턴트로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서비스에서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딜리버리해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엔드 유저가 바로 문제를 삼는 상황이 지금 왔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를 가지고는 앞으로의 혁신을 선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은 혁신 기업부터 시작했고 플랫폼 서비스로부터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후진 정부가 되는 거예요. 민간보다 의사결정을 못하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의사결정하고 내일부터 마스크 쓰세요 얘기했는데 숫자를 계산해보고 총계를 계산해보고 제대로 해보니까 안 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온 국민이 누가 따라 하겠어요? 세금 정리해갖고 얼마큼 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다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 아는데 세금 내겠어요? 안 하는 거죠. 정부가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소통과 국민 통합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전자정부라느니 디지털 정부라느니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고 두려워하는 정도로 정부도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개념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플랫폼, government as a platform, 정부도 플랫폼처럼 서비스를 운영해라 라는 정도에 머무르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는 개념이에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디지털이 플랫폼을 수식하고 플랫폼이 정부를 수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디지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말의 앞 글자 디지털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는 DX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정부라는 뜻입니다. 그런 시대에 필요한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이라는 말은 플랫폼 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플랫폼 하나, 예를 들면 정부 24에 들어가면 모든 일이 됩니다. 정부 24에 가면 민원은 되죠. 다른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는 플랫폼 전략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민간의 플랫폼에 정부 문서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곧바로 의사표현이 이루어지고 바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요. 자, 설계만 하면 되지 플랫폼을 직접 정부가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딜리버리 채널은 얼마든지 더 많고 국민들이 더 편하게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플랫폼 스트래티지, 플랫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용어가 아니고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종간 비즈니스, 다른 세상에서 나타난 서비스가 한 개의 플랫폼에 나타나서 서로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 전략,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DX가 이루어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먼트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버먼트는 하나의 정부를 말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1980년대 이후부터 엄청나게 정부 부문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해왔던 정부 혁신의 지속 가능한 모델에 대한 컨셉입니다. 정부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은 정부를 해야 되겠다, 기술을 써야 되겠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해야겠다, 민간과 경쟁에서도 우수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먼저 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 미래의 국가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 혁신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플랫폼 전략을 채택하여서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부라고 하는 개념은 지속 가능한 정부 혁신의 모델이 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정 기술적 용어로 하나에다가 고착시켜 놓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 발빠르게, 더 좋게, 더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부로 끊임없이 거듭나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정권의 이슈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AI와 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정부 서비스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정부 혼자 못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디지털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에 목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 자체를 바꾸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국민의 삶에 더 많이 제대로 서비스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걸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핵심이 처음부터 정부 업무를 설계하거나 정부의 제도를 구성하거나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디지털이 기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문서에 의하지 않고 이제는 디지털 데이터에 의하는 형태로 사람의 경험과 축적과 훌륭한 인격자인 공무원에다가 얽매이는 게 아니고
데이터 기반으로 완벽하게 분석된 상태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공급되고 실시간에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정부보다 더 좋은 의사결정을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한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 인공지능 데이터를 제대로 안 쓰고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경계 없이 묶어내서 민간 데이터도 융합해서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혁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따라서 나타난 비전이 바로 국민을 위해서 한 팀이 돼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민간이 함께하겠다. 민간이 돕지 않으면, 민간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모든 데이터를 상황에 맞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일리 라이프에 움직이는 이동통신 데이터나 카드 데이터나 수없이 많은 IoT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이브 데이터가 직접 연동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에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 데이터가 정부 데이터에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그 실시간 상황에 맞게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국민이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을 갖는 국민 결제 시대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의 핵심은 바로 민간 참여입니다. 민간이 역량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SOC 들어갈 때 민자도로 이용할 때도 전혀 어려움이 없죠. 다만 요금이 좀 비싸니까 요금을 좀 깎아줘라. 아니면 여기다가 왜 도로를 놨냐? 이거 누구 때문에 한 거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흐름이 관과 민이 구분되어 있지 않구나. 이건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 작업을 쭉 연결하는 작업을 ICT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굳이 IDC 센터를 운영하고 공무원이 굳이 플랫폼 작업을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이 더 잘하고 더 좋은 플랫폼 서비스를 민투형 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와서 성과를 낸다면 정부가 왜 못하겠어요?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설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은 제어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을 정부 부문에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신속해지고 혁신성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정부는 독점이기 때문에 한번 자기가 채택한 기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정리될 때에는 또 다른 민투 사업이 경쟁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작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최신 기술을 정보화 사업에 적용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정보화 사업으로 쓰면 기획을 하고 예타를 하고 또 ISP를 하고 1차 사업을 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들어와서 운용할 때쯤 되면 낡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지금 AI 기술은 6개월, 1년 단위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 전 버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하다가 새 서비스가 나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보시는 거죠. 이거 정부부문에 도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문제도 민간이 먼저 나서서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낡은 형태의 의사결정 체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민간과 함께 의사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부의 의사결정 거버넌스도 좀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면 민간에 검증된 서비스가 그리고 민간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어서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먼저 정부에 도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개발하느라고 세간이 오래 걸리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실패의 우려를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시간을 압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차피 돈을 쓰거든요. 이 돈을 쓸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거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형을 좀 강화해서 나아가면 민간이 지금처럼 정부가 설계해 놓은 계획대로 내가 이걸 맞추어서 납품하는 형태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야, 이런 서비스를 정부 서비스로 한다 그러면 정부가 채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민간의 경쟁이 더 활성화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은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정리가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최신 기술인 AI,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작업들 같은 것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이 개발하는 형태가 아니고 검증된 상태를 제일 먼저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가 정부 부문의 특정 분야, 또 특정 기관에 먼저 AI 서비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넓힐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이 벌어지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우리가 이거 낡은 방식으로 해서 야생 따로 다니지 말고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바꾸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현장부터 바꾸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유연한 방식으로, 또 개발되어 있는 방식도 일부는 개발하고 일부는 기존 것을 쓰고 하는 융합형 작업들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을 하면 어디서 합니까? 과기정통부에서 합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합니까? 국무조정실이 합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이 작업을 수없이 많은 법령과 제도와 기관들이 얽혀 있어요. 이것의 소통 구조를 의사결정의 쟁점에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부터 장관까지 이렇게 탑다운으로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민간의 창의가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같은 형태의 위원회가 좀 더 실행력을 갖추는 게 더 필요하겠다. 지금 당장은. 앞으로 이게 많이 진척이 되어서 만약에 전환이 다 이루어진 다음이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거버넌스를 갖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할 때에는 그런 작업에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잘 코디네이팅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책임져 주는 것이 필요하고,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스폰서를 서줘야 됩니다. 공무원은 의사결정했는데 대통령은 떠나고 공무원이 처벌받아요.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작업을 우리가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설명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이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정부 서비스를 만들고 기획하겠습니다. 저희는 얼마를 투자할 테니 어느 정도를 정부가 도와주십시오. 의사결정은 뭐가 필요합니다. 어느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작업들을 만약에 해가지고 오신다면 그 작업으로 패스파인딩을 해주고 걸림돌을 없애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지금 1조 정도를 예산으로 받아놨어요. 금년도에. 내년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1조는 기존 방식으로 쓰는 거에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돼 있는 것을 방식을 바꾸는 거는 좋은 내용이 들어오면 더 빨리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예산 책정하면 후년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예산과 상관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민투 사업을 먼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과 더불어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해야 되겠다. 자원관리의 핵심은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큰 자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설계하는 모든 일들을 클라우드로 중심이 돼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정부 부문의 서비스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확장성, 안정성, 기존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으로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다 전환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우선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데이터 융합을 지원하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겠다. 이게 원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이 작업에서 이 최고의 작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안 이슈도 있고 제도 이슈도 있고 정보와 사업 이슈도 있습니다. 이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인프라 정책이 이 허브이 돼서 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최지웅 대표님이 이 부분에서 클라우드 허브 쪽에서 DPG 허브 쪽에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관에서 주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왜? 기관의 자원이니까. 그러나 이 작업이 진행이 될 때는 민간의 협력, 민간의 우수 기술, 검증된 기술을 먼저 작용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내용이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신기술이 더 빨리 채택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상황이 변화되어 있거나 기관이 바뀌거나 사업 내용이 전환될 수 있어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의 기준에 관해서 그리고 우수 기술에 관해서 지금 리스트업이 거의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간과 더 많이 소통해야 정부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정부가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라는 것을 다 정해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요. 달나라를 가는 계획을 잡으면 이번에는 로켓 기술을 개발하고, 다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설계해놓고 그걸 단계적으로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30년까지 달나라에 가겠어요. 민간에서 달나라에 가는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을 거브테크라고 합니다. 민간의 확정된 기술을 가지고 정부의 서비스나 정부의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관념,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그 목표에 일관되게 다 정리해 주겠다. 제도도 바꿔주고 뭐 소통도 바꿔주고 예산 구조도 변경해주고 사업 방식도 바꿔주겠다고 하는 형태의 큰 혁신, 작은 혁신보다 큰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이 핵심적인 저희들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정부에서 부처별로도 생각이 다르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방향과 환경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리고 많이 변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 일을 좀, 여러분들이 정부를 이렇게 자꾸 정부에다가 요구만 하지 마시고 정부를 좀 도와주는 방안으로 좀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정부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좋은 접근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정부를 여러분들이 직접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대한민국 정부를 아껴주시고 특정 정권에 이렇게 좌우되지 마시고 우리 정부를 사랑하고 더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고 그 의견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지게 발표해 주신 권원영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